안녕하세요. 피파 22 이제 거의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작들을 되돌아봤을 때 아마 이번 토치가 끝나고 나면 푸티즈 정도가 거의 마지막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현재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레이 메타가 제 생각에 피파 22 끝날 때까지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푸챔에서 상대하는 유저들을 보면 4-2-3-1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4-4-2나 4-2-2-2이나 4-3-3 정도가 이번 피파 2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푸챔을 엘리트 3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 역시 이번 푸챔도 마찬가지로 4-2-3-1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제가 이번 작에서 사용하는 마지막 버전, 최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4-2-3-1 전술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비 택틱스는 드롭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작의 플레이 메타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최종 수비 라인까지 내려앉혀서 수비하는 게 가장 안정감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인게임 택틱스에서 오버로드 볼 사이드를 활성화시켜서 좀 더 빼곡한 수비를 하는 게 유행이었었는데 이게 현재는 워낙 심하게 너프가 됐기 때문에 드롭백을 설정함으로써 그나마 수비 효율을 많이 높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기를 중단하고 드롭백 대신에 프레셔로운 헤비 터치를 놓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비를 시키는 게 전술적으로 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 넓이와 깊이의 경우에는 제가 4칸을 놓고 있고요. 공격 스타일은 밸런스로 놓고 있습니다. 공격 스타일을 밸런스로 놔두는 이유는 다양하게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런스를 놓고 시작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고 있는 상황이나 서버가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패스트 빌드업을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패스트 빌드업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패스트 빌드업을 놓게 되는 경우에는 공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이나 서버가 좋지 않을 때는 패스트 빌드업을 놓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 넓이는 5칸을 놓고 있고 4-2-3-1의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폭이 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5칸이나 혹은 6칸을 두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플레이어스 인 박스는 5칸을 놓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컷백을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5칸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같은 경우는 제가 2칸을 놓고 있는데 보통 짧은 패스로 전개를 해나가기 때문에 낮은 수치인 2칸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프리킥 같은 경우에는 3칸을 놓고 있고요. 바로 인스트럭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선까지, 그러니까 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는 스태미너가 낮은 공격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스테이 포워드로 설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 이 자리는 보통 프리롤을 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스태미너가 낮은 그런 선수들이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가 됐을 때는 보통 스테이 포워드를 놓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윙어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라인의 윙어는 무조건 스테이 포워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습으로 전개를 하는 상황일 때 만약에 벤예더만 그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연계를 하기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방에 나가는 선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쪽 윙어 중에 한 명은 꼭 스테이 포워드로 두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생 막시망을 스테이 포워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윙어는 아예 건들지 않았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놔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양쪽 윙어 둘 중에 하나의 윙어는 무조건 스테이 포워드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토치 이전에는 대장급 아이콘이나 토티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있어도 거의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 토치가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그런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치 핸더슨하고 토치 알렉산더 아놀트를 이렇게 투블란치 형태로 놔두고 둘 다 밸런스 어택을 두고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비 형태의 경우에는 컷 패싱 라인스와 커버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풀백은 보통 스테이백을 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풀백 같은 경우에도 이번 토치가 시작되고 나서 굉장히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으면서
공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풀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인게임 태틱스로 풀백들을 공격을 가담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2-3-1에 대해서 말씀드릴 점은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2-3-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포메이션이나 인게임 택틱스를 변경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반 70분쯤에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이 4-1-2-1로 포메이션을 변경을 해주거나 인게임 택틱스에서 겟인 더 박스 혹은 익스트라 어태커를 활성화시켜서 2선이나 3선에 있는 선수들을 상대 문전까지 그런 뭔가 공격수를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보통 4-2-3-1에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유저들이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인 4-4-2나 아니면 4-2-2-2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4-2-2-2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포메이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4-2-2-2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2-3-1 포메이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4-2-3-1 포메이션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선수들을 되도록이면 가성비 위주의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한 2-3명씩 짧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